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F299 비자 기타 장기 거주 비자 관련해서 많은 지침이 변경되었고 변경될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해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오늘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F299 비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크게 F299의 비자 요건, 주체류자라는 얘기는 실제로 E7 비자가 일반적이잖아요. E7 비자 또 투자 비자인 DA 비자 또 무역 경영인 D9 비자 이런 비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체류자의 배우자가 F299 비자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간과 자산과 소득에 관련돼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의 명쾌한 해석 항상 장만익 행정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건 F299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는 eligibility의 약자로서 신청 대상. 모든 외국인이 F29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을 정해놓고 있고요. P는 period,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I는 income인데 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income 안에 저희가 이제 자산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자산 요건도 인컴 안에 포함시켜서 설명드리고요. K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능력 시험 이렇게 앞자를 따서 K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아카데믹 디그리로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학위, 학력 이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전에는 이게 P였어요. 그래서 permanent employment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새로 변경된 거는 풀타임. 풀타임은 전일제, 하루 종일 상용근로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에피카프는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쓰는 건데 실제로 이 제가 만들어 놓은 공식 가지고 F2 비자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계통 비자, E7 1 비자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상황들, 주체류자입니다. 주체류자. 예를 들자면 신청 대상이 E1 비자나 E7 비자라든가 E7은 1, 2, 3, 4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비자, 그다음에 주재원 비자인 D5부터 투자 비자, 그다음 무역 경영인 D9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F3 비자도 가능한데 F3 비자는 제가 그 다음 여기 배우자에 대해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주체류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하거나 또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 F3를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주체류자. 여기에 나와 있는 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배우자는 주체류자 비자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간은 조금 있다가 이제 주체류자 이외에 배우자 요건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간이 합산을 해서 5년이 넘어야 된다. 최근에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전화를 좀 주셨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리셋이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이 90일 초과라는 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가 있었어요. 완전 출국. 이거를 잘못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1345 연락하고 뭐 확인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외국인이 기간을 잘못 받고 한국어를 잘못 이해했어요. 완전 출국이라는 거는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한국에서 일이 끝났으니까 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게. 본국으로 돌아갈게 하면서 이 E7 비자를 외국인 등록증을 이제 반납을 하고 완전하게 한국에서 출국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행 같은 경우 잠깐 집에 갔다 오거나 본국에 갔다 오는 거는 여기에 완전 출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산정에 관련돼서는 5년인데 E1부터 E7, E7도 1, 2, 3, 4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기간을 합해서 5년이면 되고요. 그 중에 완전 출국을 하면 안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그 이제 공항에서 반납하고 가는 경우만 아니고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경우에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해서 본국에 방문하거나 또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5년을 맞추시면 됩니다. 소득과 자산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월 최저 임금인데 이게 전년도입니다. 전년도. 전년도가 9,1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최저임금의 12배면 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소득은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요. 다만 E7, 2, E7, 3, E7, 4, E7, 4는 당연하게 근무처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을 할 때 반드시 먼저 허가를 받고 근무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분들은 월 최저임금의 18배가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3,4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전년도 소득, 그러니까 2022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으로 3,450만 원이면 된다. 이 에픽값을 다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산은 asset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산은 금융자산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은행에 나와 있는 예금도 포함이 되고 적금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게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이기 때문에 다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전세보증금, 또 예금, 적금 있으면 합할 수가 있고요. 이 1,500만 원이 되는 시기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 바뀌었죠. 이전에는 토픽 2급만 있었어도 되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만 가능합니다. 이수 이상이죠. 뭐 5단계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학력은 보지는 않습니다. F299는. 그리고 전일제 상용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F299는 비자가 F27하고 달라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있는 거는 동일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에 내가 제조업에서 일했다. 내가 IT 쪽에서 일했다. 그러면 F299을 받고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엑스트라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별도 없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E74 근로자가 E74 비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이다. 그래서 F299 비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 남는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사업은
출입국관리법 17조 위반. 그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20조. 체류자격의 활동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정해진 그 기간, 그 범위, 취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입사 상여근로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배우자가 비자를 변경한 경우에 배우자 지금 E1부터 E7 그 다음에 D5부터 D9의 근로자로 있는 사람의 배우자는 F3 비자입니다. 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번에 지침이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분이 F299로 먼저 변경을 한 다음에 배우자가 F1으로 비자가 변경했으면 이 배우자는 더 이상 F299로 비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F299 비자를 이미 받고 계시고 배우자가 F1이면 F299로 배우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지금 E7 그 다음에 투자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준비를 해서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자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배우자도 F299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먼저 F299 주체료자가 F299 비자 받은 다음에 배우자가 F1으로 변경을 했거나 또 F3로 있는 상태에서는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같이 신청해야 배우자가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자, 가능. 자, eligibility를 설명해 드리자면 자, 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금 주체류자, 주체류자가 E1부터 E7, 1, 2, 3, 4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D5 주재원부터 D9 무역 경영까지 주체류자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배우자 F3 배우자가 동시에 F299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F1으로 있는 사람들은 연장하는 조건들은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뭐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니까 상관없고 다만 F299을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때 주체류자의 소득이 GNI 1배 이상이어야 된다. 자, 오늘은 변경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연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주체류자가 E1부터 E7 만약에 주체류자가 남편이 아내가 F299 비자로 먼저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F1, F3가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배우자와 그다음에 주체류자가 같이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 기간. 이것도 참 이상하게 됐어요. 원래는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최로 바뀐 거는 자, 배우자. 요 분들의 배우자는 F3 비자잖아요. F3인데 이 F3로 한국에서 남편하고 똑같이 5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전에는 1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들어와서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허용하지 않고요. 지금은 F3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주체류자도 5년이 지나고 조건이 맞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5년이라는 거, 5년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은 아내는 소득이 없어요. F3나 F1은 비자 변경할 수도 없고요. 또 체류자격 활동 허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소득과 자산은 주체류자입니다. 주체류자는 E1부터 E7, 1, 2, 3, 4, 그 다음에 D5부터 D9까지. 소득은 원칙은 배우자하고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같이 F299 신청하는 경우에 GNI 1배다. 지금 GNI는 2021년 확정된 GNI로 4,048만 2천원. 그런데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E7-4라든가 E7-2-3 이런 분들은 GNI 1.5배,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자는 1.5배 있어야 된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2022년도에 확정된 GNI가 올해 6월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한 4,3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GNI는 4,300 정도 될 거고 GNI 1.5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저 대충 계산해 보니까 6,450. 예를 들면 이게 확정된 GNI가 한 4,3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경우에 1.5배는 얼마일까요? 한 6,450만 원 정도 되네요. 많이 올라가죠. 같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요건을 맞춰야 되고 자산 자 혼자 신청할 때는 1,500만 원이지만 같이 신청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이 3천만 원. 뭐 금융자산 다 포함이 됩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뭐 전세 보증금, 월세도 보증금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매월 납입을 하는 월세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 그다음에 적금, 부동산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 부동산을 이제 구매한 거고요. 이런 경우는 6개월 이상 3천만 원이 유지가 될까 신청하는 시점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어는 안 해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됩니다. 요거 안 돼서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부분 2년 정도 걸리니까 E7-4, E7-2, 3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위는 필요 없고 아내는 F3 비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 중요한 조건은 자,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득은 뭐 주체류자의 소득과 자산이다. 한국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내도 해야 된다. 예. 자, 이제 오늘의 기간 자산 및 소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주체류자가 뭐 E1부터 E7, 1, 2, 3, 4, D5, 뭐 D6 됩니다. D9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주체류자. 그다음에 배우자가 F3다. 그래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 기간은 주체류자도 5년이 넘어야 되고 배우자도 한국에 들어와서 5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은 반드시 주체류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은 왜냐하면 배우자나 F3는 소득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GNI 한 배가 원칙이다. 그러나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 GNI 1.5배. 지금 2021년도 GNI로 기준을 하게 되면 6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2022년 확정된 GNI가 6월달에 발표되는데 대략적으로 6천 아마 4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GNI가 2021년도 확정된 GNI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48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2022년도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4,300 가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부부가 이제 자산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F3 배우자가 자산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뭐 자산이 있다 좀 이상하죠.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자산이 있다는 거가 좀 이상하지만 중요한 건 주체료자가 중요합니다. 월급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제 3천만 원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주체료자가 50% 이상 1,500만 원 이상은 주체료자에 해야 되는데 이제 요 3천만 원이 6개월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F299 주체료자다 F299 그다음 배우자다 F299인 경우에 연장할 때는 이제 GNI 다른 거 상관없이 연장할 때는 GNI 한 배 소득만 하면 됩니다. 다만
홀로 F299 내가 남편인데 E74 비자인데 F299 비자 변경하고 아내는 F112 받았다. 이 경우 연장 요건은 최저임금의 12배 받으시면 됩니다. 전년도 월 최저임금입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요 정도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변화점이 뭐냐, 이제 여기 5년이라는, 안에도 5년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해드렸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던 그때그때 정리됐던, 그리고 그때그때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기준으로, 영상을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 해드린 점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유튜브 비자 인 코리아 1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8,000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주위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또 출입국에 관련돼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영상을 듣고 싶다.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나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크게 이제 테두리를 잡거나 이제 준비하기 위한 뭐 공부를 할 때 출입국에 관련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로 이제 제가 24강 강의를 작년 12월에 합격의 법학원에서 했습니다. 출입국 이민 강의 24강. 이거 들으시면 이제 큰 테두리를 잡으시고,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업데이트된 버전을 조금 더 추가시킨다면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F299 비자와 또 F112 또 부부 초청, 그다음에 배우자 초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저희하고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장마직 행사 010-6383-3078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F299 비자의 변경 관련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들 플러스 이제 제가 자주 올렸던 이슈가 됐던 것들을 정리한, 자, 첫 번째로 F299 주최자의 비자 변경 요건, 또 배우자의 F299 비자 변경 요건,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틀어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간자산 소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자 인 코리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 비자 인 코리아 1의 구독과 좋아요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큰 힘을 내서 열심히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비사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항상 제가 웃는 것처럼 활기찬 미래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